다니엘서 10장 1절.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더불어 상징, 은유, 메타포가 많아서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단 사이비가 제일 많이 나온 책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풀고 이해하다가 사이비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10장 1절.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제국의 순서가 아시리아가 제일 먼저고, 아시리아 다음에 바벨론이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는 알렉산더, 히랍입니다. 히랍을 멸망시킨 나라는 로마입니다. 예수님의 당대는 로마 시대지요. 자, 지금 10장 1절은 페르시아 왕,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은 멸망하고 대를 잇는 나라가 페르시아 초대 고레스 왕 때에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페르시아를 건국한 건국주입니다. 고레스는 역사에는 키루스 대왕, The Great King 키루스, 키루스 대왕이 성경에서는 고레스로 이름이 나옵니다. 번역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성경이 바로 익히려면 페르시아 왕 키루스 제3년에 이렇게 나가야 역사와 성경과 이게 연결이 돼서 바르게 알 수 있는데,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그러면 될 텐데 바사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생각을 하지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락이 바벨론입니다. 지금 이락의 그 후세인 왕이, 그 사람이 뭘 잘못 생각했느냐 하면은, 후세인의 정치 목표가 바벨론 제국의 부활, 이게 후세인의 목표랬습니다. 왜냐? 바벨론이 이락 중심으로 일어난 제국이니까. 그래서 후세인이 바벨론을 부활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복원시키는 걸 꿈꾸다가 실패하고 미군의 포로가 돼서 처형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건국주가 고레스인데, 고레스라는 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책에는 위대한 왕 키루스, The Great King 키루스, 이렇게 역사에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이 어느 정도로 훌륭했더냐 하면, 미국의 각 대학의 역사학 교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역사학 대회를 엽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대학의 역사학, 미국사가 아니고 세계사 교수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습니다.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위인들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위인이 누구냐? 링컨, 처칠, 여러 사람이 있지요. 알렉산더, 역사에 등장했던 영웅호걸 왕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를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왕으로 손꼽느냐? 그 역사 교수들이 투표지요. 1등으로 뽑힌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만큼 위대했던 왕입니다. 근데 고레스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10대에 끌려갔습니다. 티네이저 때 17, 18 요 나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청소년들 중에 총명한 청소년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포로로 끌어갈 때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유다의 애국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절대 가서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집 짓고 사업하고 자식 놓고 느긋하게 살아라. 급한 마음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70년 되던 해에 거기 바벨론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1절. 9장 1절이 70년 되던 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사실과 성경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은 훨씬 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그 고레스 1대 왕이고 2대 왕이 캄비세스라는 아들이고 3대째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절대 가서 급한 마음 먹지 말고 느긋하게 살아라.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이 새벽 기도 시간에 1월달 새벽 기도 때에 깨닫는 거야. 아하, 금년이 그 70년째구나. 그래서 이제 해방되는 얘기가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런데 그 70년이 참 중요하지요. 이걸 제2 출애굽 그럽니다. 출애굽이 영어로 엑소더스인데 세컨드 엑소더스, 제2 출애굽.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해방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이 2018년, 금년이 참 우리 역사에 본문에 비추어 생각하면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습니다. 같은 해 9월 9일에 북한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같은 해 9월 9일에 건국이 되고 우리는 한 달 앞서 8월 15일에 나라가 섰는데 금년이 70년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48년 8월 15일인데 금년이 2018년이니까 금년이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70년 만에 제2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연수지요. 그래서 이 굉장히 금년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생각지도 않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생각지 않게 평창 올림픽 거쳐서 김정은이가 오고 뭐 회담을 하고 또 5월 하순에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난다는 거지요. 막 우리나라 역사가 세계에 아주 주목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김정은 회담할 때도 국제 기자들이 세계에서 온 기자만 3,000명입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나라들도 기자들이 왔으니까요. 3,000명이 한꺼번에 취재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산의 킨텍스라고 아세요? 그거 넓습니다. 그게. 그 자리를 신문 기자들을 위해서 전부 취재하는 자리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3,000명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하나 지장 없도록 완벽한 시설을 해서 그걸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걸 전부 방영했지요. 세계에서 모여온 3,000명 기자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그 38선 뚝 넘어올 때 기억나시지요? 그 김정은이가 38선 그 뚝을 넘어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언제 북한 땅을 밟아올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유머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넘어봅시다. 그러고 둘이 같이 뚝을 넘었다가 왔지요. 그때 3,000명이 전부 우레 같은 박수를 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근데 이게 70년 만에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금년이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북한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건국 70년째니까 통일 한국이 용트림하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해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10장 1절 다시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그 말 이해하시죠? 페르시아 왕 키루스 원년에 제3년에 근데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세운 해가 BC 538년입니다. BC 538년인데 지금 여기는 10장은 제3년이니까 나라 세우고 새해 지난 때니까 BC 535년이지요. 그해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다니엘이란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벨드사살이지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 가면은 뭐 폴 김바울, 제임스 박, 제임스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미국식으로. 본래 이름은 다니엘인데 바벨론 이름에 맞추어서 부른 게 벨드사살이죠. 친구 3명도 이름이 바벨론 이름으로 바꿨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환상 중에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보는 겁니다.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7일이 3번이니까 며칠입니까? 21일. 21일 동안 특별 기도한 겁니다. 특별. 세 일에 7일이 3번이니까 21일 동안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적 사건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특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이요 13개 나라를 통합해서 제국을 33개 나라를 통합해서 바벨론 제국인데 바벨론 제국 안에 여러 제국이 있죠. 33개 나라니까. 메데, 파사 두 나라가 있습니다. 메데는 메디나, 파사는 페르시아. 근데 두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메데는 큰 나라고 파사는 조그마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바벨론한테 합쳐지기 전에 메디나가 늘 파사 페르시아한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디나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를 이렇게 조공을 받아먹고 지배한 거지요. 근데 메대 왕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딸 하나, 무남동녀. 이제 메대 왕 다음에는 딸이 이제 왕을 이어야 될 처지인데 왕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 자기 딸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소변을 놓는데 그 소변 오줌이 온 나라에 차고 넘친 거지요. 꿈이 하도 생생하고 이상하니까 다음날 신하들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이 무슨 뜻일꼬?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여러 그 메디나의 여러 신하들이 그 뭐 박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폐하시여, 그 꿈이 좋지 않는 꿈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공주께서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이 왕의 제국을 뒤집을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런데 왕이 생각하기를 그 꿈이 걸리는 거예요. 내 딸이 명문 집안에 사돈을 맺으면은 그 반역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꿈이 하도 수상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속국처럼 있는 바사,
페르시아의 아주 보통 집 자식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평범한 집에.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 메대의 바사의 무명 청년을 사위를 삼았어요. 그것이 꿈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반역을 할까 해서. 그때 딸이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출산하기 전에 또 꿈을 꿨는데 또 비슷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마음에 그게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출산하기 전에 자기 비서실장격이지요. 딸한테로 보내가지고 자네가 가서 딸 출산을 도와주는 척하고 돕다가 딸이 딸을 놓으면 그냥 둬라. 아들을 놓으면 무조건 없애라. 지시를 했어요. 왜냐 꿈이 걸려가지고 우리 그 외손주가 되지, 외손자가 되지요. 반역할 기운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서실장격이 가서 딸을 해산을 뒷바라지를 했는데 딸은 그걸 모르지요. 이제 그냥 아버지가 자기 생각해서 보낸 줄로 알고 출산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출산을 하면은 산모가 출산하면은 먼저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를 받는 사람들이 먼저 보지요. 이 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 너무 총명했어요. 보기에도 좀 달랐어요.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자기가 마음에 이 가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총명하게 보이는 아기를 죽이면 천벌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마침 같은 날 그 바사의 산골짜기에 소 먹이는 집에서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산을 했어요. 죽은 아기를 놓은 겁니다. 그걸 정보를 알고서는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을 그 집에 보내고 사산한 아들 시체를 가져다가 공주님 참 죄송하게도 아기가 죽어서 났습니다. 사산이 됐습니다. 공주는 자기가 죽은 애 낳은 줄 알지요. 진짜 아들은 소 먹이는 집 아들의 소 먹이는 집에 보내면서 절대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당신 아들로 키워라.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애들을 키울 양육비까지 좀 준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덮여졌지요. 공주는 자기 친아들 아닌 아들을 장례식을 후하게 지낸 거예요. 그 시체를 가지고 자기 아들로 알고.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걔가 이제 소 먹이는 집에 가서 큰 아들이 이름이 고랬어요. 키루스. 얘가 10살 되자 날이면 날마다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전쟁놀이 하는 거예요. 항상 대장이요, 걔가. 전쟁놀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정도 편을 갈라가지고 씨는 자기가 아주 법을 정해가지고 겁먹고 도망치는 애는 곤장 10대, 규칙을 어기면 곤장 20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대장 노릇을 했는데, 그 나라의 메대의 국방부 장관격이지요. 장군의 아들이 그 전쟁 놀이 하는데 같이 했습니다. 이 녀석이 놀이하다가 겁을 먹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곤장을 10대를 때렸습니다. 저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곤장 10대 맞고서는 쩔뚝쩔뚝 절고 들어오니까 자기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다 보니 아들이 절고 들어오거든요. 너 무슨 일로 절고 들어오냐? 아버지, 우리 놀다가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래 됐겠지요?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리 와봐라. 그 애들, 자기 아들 바지를 벗겨보니까 곤장을 맞아가 영 뭐 멍이 들고 형편없거든요. 이 사실대로 말해봐라. 그러니까 전쟁 놀이 하다가 내가 법을 어겨가지고 곤장을 10대 맞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누구 집 아들인데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내일 그 녀석 찾아내가 혼을 내놓겠다고.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매대왕이 있는 자리에서 연회가 열렸는데 술이 은근하게 취하니까 그 신하가 이제 아들 얘기를 한 거예요. 술김에 이제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나이 10살인데 전쟁놀이 하다가 법을 어겼다고 곤장 10대를 맞고 지금 애가 꼴이 말이 아니다고. 그걸 매대왕이 들은 거예요. 듣고 보니 이상하거든요. 그래, 얘기 자세히 해봐라. 자기 아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 녀석, 그 대장하는 애가 어떤 녀석인가? 내일 한번 데려와 봐라. 그 다음날 이제 고레스를 데려간 거예요, 왕한테. 보니까 딱 자기하고 닮았잖아요. 외손자니까, 그죠? 붕어빵이요, 붕어빵. 하는 짓도 비슷하고. 생김새는 뭐 딱 빼닮았고. 얘가 이제 외탁을 한 거예요. 네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10살입니다. 10년 전에 자기 딸이 출산했던 기억이 난 거예요. 10년 전인데. 그 자세히 물었습니다. 네 부모는 누구냐? 예, 우리 산골짜기에 소 먹이는 집 아버지 엄마입니다. 그래. 그 다음 신하들을 시켜서 그 부모를 데려왔어요. 그 얘가 네 아들이냐? 예, 그러니까 이실 짓고 해라. 하나도 닮은 데가 없지 않냐? 사실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뭐 누구 앞이라고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폐하시여, 사실은 10년 전에 우리 아기를 사산을 했는데 어떤 귀인이 지금 얘를 데려다 주면서 절대 소문 내지 말고 키우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는 하늘이 하는 일이로구나. 외손자를 찾아가지고 공주한테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괘씸한 건 자기 신하지 않습니까? 감히 이 녀석이 나를 속여? 그 다음날 자기 신하를 불렀어요. 독상을 마주해서 식사를 하는데 소고기 같은 고기를 잘 구워서 차려놓고서는 둘이서 겸상을 했는데요. 왕은 고기에 손도 안 대고 신하만 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제일 맛있게 먹었지요. 근데 고기 다 먹고 난 뒤에 정신 끝난 뒤에 야, 이 녀석, 괘씸한 녀석. 네가 왕을 기만을 해? 네가 10년 전에 한 짓이 있지 않냐? 감히 네가 나를 속이고 그렇게 공주의 아들을 빼돌렸냐? 너는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네가 오늘 먹은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냐? 네 아들을 데려다가 굽은 고기다. 그 옛날 전제군주가
지금 북한도 그렇잖아요. 장성택이 김정은이가 처형하면서 비행기 떨어뜨리는 고사포가 있습니다. 고사포를 수십 발을 쏴가지고 시체가 흔적이 없어졌다 그러죠. 그 피를 말리는 것을 불 나오는 뭡니까? 화염방사기입니까? 그걸로 피를 말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그 뒤에 한 7, 80명 장관급을 처형했는데 꼭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처형한다잖아요. 보는 데서 자기 아버지, 남편이 죽는 걸 자기들이 보게 하고 울거나 하면은 처벌한다는 거예요. 전제군주란 건 옛날 지금이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죽여서 그 고기를 구워 아버지한테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게 한이 지겠습니까? 자기 아들 고기를 자기가 맛있게 먹었으니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요.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모든 관직을 사표를 내고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귀족이고 부자겠지요.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처자식들한테 살 만큼 다 떼주고 나머지 재산 몽땅 가지고 공주를 찾아갔어요. 공주님, 내가 아드님을 10년 전에 살렸는 본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재산 다 팔아서 왔는데 왕자님의 가정교사를 하겠습니다. 그 멘토라 그래요. 멘토. 옆에서 키워주는, 가르치고 키우는 내가 멘토가 되겠습니다. 공주는 좋지요. 그런 훌륭한 가정교사 데리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왕자 고레스의 훈육을 맡았는데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전쟁하는 법, 정치하는 법, 이 이제 고레스가 10년 뒤에 20살 때에 자기 나라 바사를 정권을 잡았습니다. 뒤집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의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메디나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꿈처럼 된 거지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들을 지배하는 바벨론을 뒤집은 거예요. 이 538년입니다. BC 538년. 그런데 그 바벨론이 제국 수도가 오각형으로 된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도시로 돼 있는데 얼마나 방비가 튼튼한지 문을 딱 닫아 걸고 방어를 하면은 100만 대군도 들어오기 어렵다 그래요. 미국의 국방부를 펜타곤이라 그러지요. 펜타곤의 디자인이 바벨론 수도 디자인이 오각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어놓고 바벨론 왕이 난공불락이니까 귀인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에 술이 한 바퀴 돌아가는데 그랬지요?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기억나세요? 그날 밤이에요. 그렇게 주연을 베풀고 안심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 페르시아 건국주 고레스가 정면으로 공격해서는 그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간깁니다. 땅굴 작전이에요.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밤새 술 먹고 잔치를 벌였으니까 새벽에는 다 취해서 잘 거 아닙니까?
그때 땅에서 솟아나서 제국을 접수한 거예요. 이게 BC 538년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뭘 봅니까? 10장 1절 다시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거지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래에 될 일을 보시고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21일간 특별 기도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 고레스가 죽은 뒤에 아들 2년간 왕위에 있다가 또 죽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이제 군사 30만, 배를 400척을 가지고 페르시아 3대 왕이지요. 히랍에 이제 아데네, 스파르타, 히랍에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랍의 도시는 아데네예요. 아데네 군대하고 다리오의 군대가 히랍에서 어디서 붙었냐면은 마라톤이라는 벌판에서. 마라톤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데네는 도시국가니까 군인이 3만 명이에요. 다리오의 군대는 30만이지요. 10대 1로 붙은 거예요. 당연히 아데네 군대가 지게 돼 있는데 그 특출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같은 그런 을지문적 같은 3만 명 대 30만이 전쟁해가지고 페르시아 다리오 군이 졌어요. 그 아데네 군대가 승리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 아데네 시에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그걸 전달하는 사람을 사병 중에 제일 걸음이 빠른 사병을 뽑아가지고 네 쉬지 말고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고 전달해라. 그러니까 이 사병이에요. 빨리 알리고 싶어서 그게 41.8km예요. 105리지요. 105리. 41.8km를 한 번도 안 쉬고 달렸습니다. 그 아데네 사령부에 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쓰러져 죽은 거지요. 그래서 마라톤이 생긴 겁니다. 마라톤. 그 41.8km가. 그게 이제 페르시아의 얘기지요. 그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지금 이란은 올림픽이 열면은 절대 마라톤은 참여 안 합니다. 자기 조상들의 얘기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란은 지금 마라톤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의 이야기지요. 그 이란이 지금 북한하고 친합니다. 이란이 이제 핵무기를 비밀로 만들었는데 북한의 기술을 가져다가 핵무기가 다 돼가는데 미국의 비밀 첩보 조직이 모사드입니다. 마사드입니까? 모사드입니까? 모사드에서 그걸 정보를 다 해가지고서는 완성되기 직전에 거기 가서 부순 거지요. 공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그걸 공개를 못하지요. 비밀이 만들다 그랬으니까. 그때 그거
원자탄 만드는 걸 북한 기술자들이 지도하다가 북한서 간 기술 과학자들도 같이 폭탄에 맞아 죽었지요. 몇 년 전에 북한에서 김정일 때, 지금 아들 말고 김정일 때 평양과 신의주 사이에 그 철도에 폭발 사건이 나가지고 뭐 수천 명 죽고 굉장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열차가 폭발을 해서. 그 열차에 이란서 간 핵과학자 13명이 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시리아 국적을 위조 여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 시리아 사람이라고 속이고 북한을 방문했어요. 그 사람이 왔다 간 뒤에 조금 후에 열차가 폭발을 했는데 이란서 간 핵과학자 13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이란으로 공수하지요. 근데 그걸 보통 관에 못 넣고 철제로 된 쇠관에다가 넣어서 13명 과학자를 옮겼습니다. 왜냐 거기에 우라늄 그 성분이 너무 많아서 아주 극비리에 수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이 대단한 것이 이스라엘 첩보기관이 어떻게 북한까지 가서 그걸 폭발시키느냐 말이죠. 대단한 거지요. 그런. 우리가 역사라는 것이 참 이게 흥미진진하지요. 근데 시리아는 북한의 그 독가스, 화학 무기를 북한에서 기술자 데려다가 만들었지요. 근데 이번에 지난달에 이스라엘하고 미국 트럼프가 지시를 해서 시리아에 있는 독가스 생산기지 4군데를 한꺼번에 공습을 해서 완파시켰지요. 근데 거기에 모든 제품들이 북한에서 가져간 시설들이에요. 그게 북한 문서가 나오고 그걸 다 찾아냈지요. 그리고 북한에서 시리아로 화학무기 조립 공장 세우는 기계를 실은 그걸 배에 싣고 가다가 미국 배가 그걸 중간에서 체포를 해서 배를 조사를 해보니까 시리아로 가는 배에 북한 가스, 독가스 만드는 장비들이 다 실려 있어서 다 압수를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역사라는 것은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중에 일어날 전쟁의 환상을 보고 슬프게 해서 21일 동안 그렇게 특별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다리오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다리오가 전쟁을 해서 패전을 하고 돌아갔지요. 가서 3년 동안 전쟁 준비하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다리오의 아들이 이제 에스더 왕후의 남편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이제 왕이 된 뒤에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3년간 전쟁 준비를 해서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이번에는 군대가 80만이지요. 배가 1400척.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다시 이제 히랍을 에스더의 남편이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테네가 아니고 스파르타 군대하고 테르모필레라는 데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테르모필레라는 해협이에요. 해협. 이쪽에는 산이고 이쪽에는 바다인데 그 좁은데요. 거기서 한 사람이 지키면 100명을 지킬 수 있다는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그게 스파르타의 왕이 레오니다스입니다. 아주 역사에 유명한 왕입니다. 워낙 시랍의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역사에는 크셌습니다. 80만 대군을 공격해 오니까 회의에서 항복합시다. 우리가 80만 대군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스파르타 위대한 나라가 안 싸워보고 항복하느냐? 당연히 전쟁에 질 걸 알고 300명 특공대를 뽑았어요. 어떤 사람을 뽑았냐 하면은 자기 후계자 아들이 있는 군인 300명을 딱 뽑아서 왕이 직접 지휘해서 테르모필레 해협에서 아하수에로 군대에 딱 맞았습니다. 3일 동안 전투를 해서 3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모를 했지요. 근데 지금 또 테르모필레에 가면은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하지요. 영어로 히랍어로 두 나라 말로 써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는 길손이여 조국 스파르타에 전해다오. 우리는 조국을 지키려다가 여기 누워 있나라고. 여기 비문이에요. 아주 분위기가 엄숙합니다. 근데 그 3일 동안에 아주 일이 벌어진 거지요. 아데네의 명장이 데모스텔레스라는 명장이 있었는데 스파르타 군대가 테르모필레에서 3일 동안 막아주는 그 기간에 아데네 전 시민을 살라미스라는 섬으로 옮겼습니다. 부산으로 말하면 거제도로 옮긴 거예요. 시민 전부 부산에서 거제도로 옮기고 자기들의 함정이 400척이에요. 해협이 아주 물살이 험한 해협에 딱 배를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그 아하수에로가 아데네에 공격을 해서 점령하고 보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조사를 하니까 3일 기간 동안에 전 시민을 살라미스로 옮겼다는 얘기를 알고 아하수에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섬을 둘러싸서 완전히 전몰시켜라. 그리고 배를 전 함대를 몰고 공격을 했는데 함정에 빠진 거지요. 데모스텔레스가 그걸 알고 물살이 빠른 데다가 배를 숨기고 있었지요. 그 이순신 장군의 무슨 해전입니까? 명랑해전 딱 같은데요. 거제도 앞바다와 딱 같은 명랑 앞바다 같은데 1000척이 넘는 배가 400척하고 부딪혔는데 이 페르시아 군대는요 배가 너무 많으니까 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전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해군이 갑자기 전멸하니까 육군 80만 있어도 뭐 후방이 불안하니까 그대로 되돌아갔지요. 이걸 다니엘이 그걸 먼저 봤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봤느냐 하면은 자기 페르시아가 히랍한테 멸망당할 것까지 다 그걸 보게 하셨다. 그게 이제 9장과 10장에 나오는 얘기지요. 나중 페르시아가 히랍의 알렉산더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10장에 나오는 거지요. 헬라의 페르시아가 멸망당할 일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은 시대를 먼저 보는 눈이 열리지요. 시대를 먼저 보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아주 역사의 격변기지요.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앞에 놓고 깊이 기도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서투르게 이러쿵 저러쿵 움직여봐야 우리가 헛바퀴 돌리는 거지요. 다니엘서는 옛날에 끝난 얘기가 아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값이 있는 것은 옛날에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영적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기를 눈 있는 자 볼지어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우리가 다니엘 쓰든 에스겔 쓰든 요한계시록이든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변하는 걸 바라보고 거기에 대처해서 교회나 나라, 세계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이 평생 동안 경건의 생활, 절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자기 그 시대를 지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의 격변기를 통하여서 남북 문제, 핵 문제, 주변 강대국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분별하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나라의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